자, 더 뉴스 2부 여야 의원 대담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인 고민정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검증특위 총괄간사 박수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 사실상 첫 공약인 전국민 지원금 카드를 이제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재난 지원하는 취지가 훼손돼서 이재명 후보는 접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 야당에서는 보름 동안 국정 운영 마비시킨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라.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야당에서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했고 소상공인부터 적극적으로 두텁게 지원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셨기 때문에 이제 협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문제는 사실 헌법 23조 3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 발생으로 사업을 못하게 된 경우 정부의 지시로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헌법에 따른 보상부서 하자는 입장이었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본인의 소신, 정책 소신인 기본소득 입장에서 전 국민 나눠주자고 했던 건데, 전선이 어디에 형성됐냐면 이재명 후보랑 홍남기 부총리, 정부하고 여당이 전선이 형성돼 버렸거든요. 이건 이재명 후보로서는 지지율 정체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전선을 우리 쪽으로 옮겨와서 이제 태도를 선회한 것인데, 태도를 바꾼 거는 뭐 전략적이다, 유연하다 이런 평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 정체를 돌파하기 위해서 고륙지책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특검을 하게 된다고 하면, 만약 여야가 합의를 한다고 하면은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해야 될 것인가, 이 합의를 지금 고민정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여야 합의점 찾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뿌리까지 파고 들어가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노무현 대통령까지 연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야 될 거냐 고민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민주당 주장이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과 연결이 돼 있으니 수사를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특검이 하면 됩니다. 정치권에서 넣느냐 마느냐로 다툼하지 말고 대장동 관련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한다고 규정을 하면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세부적인 범위도 대략 국회에서 이제 정하지 않습니까? 대략 정하죠. 대장동 관련 사건이라고 하면 만약에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특검이 판단하면 그 부분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까지 등장을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과연 그까지 가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건 변론으로 하고, 정치권에서 공방하면서 시간 보내기보다는 빨리 특검을 출범해서 특검에 맡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도 이게 뭐 부산저축은행 수사라든가 고발 사주 의혹까지 다 넣어서 하는 게 물귀신 작전일 수는 있지만 쌍특검 하자면 하자 이렇게 이제 후보들 받은 상태라서 그 범위에 대한 이견 말고도 특검 추천을 이 권한을 야당이 가질 것인가 여당이 가질 것인가 여기에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예단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단은 대장동 사건을 특검을 하면 우리 당 사람들이 관련이 더 많을 거라고 하신 고민정 의원님 아까 발언이 예단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 특검의 구성 문제는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 당시의 성남시장이 관련돼 있는 사건이고, 이재명 후보께서 특검을 조건 없이 받겠다고 하신 거니까, 조건 없이 받겠다고 하신 거니까 전례에 비추어서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만일 여당이 추천하고 여당이 추천한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하면 이거 특검해봐야 국민들이 믿을 리가 없거든요. 그럼 검찰이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 이재명 후보가 원하는 대로 털고 가겠다고 하면 야당이 추천하는 후보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뭐 이견이 있으신데 어쨌든 양쪽 후보 모두 뭐 조건 없이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따지고 들어가 보면 조건이 좀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어떻게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후보의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세 분과의 인연도 있고요. 김종인 위원장의 김한길, 김병준 전 대표와의 인연도 있는 상황이라서 좀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예상하시기에 다 합류하게 될까요?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세 분의 오랜 인연, 인간관계는 사실 정권 교체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에 비해 보면 아주 작은 주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당 또는 우리 한국 정치에서 원로분들이거든요. 자신들의 작은 인연, 이거 다툼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정권 교체, 이거를
무시하지는 않으실 거다. 그래서 네. 다 합쳐서 들어가실 거고 원톱으로 가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은 세 분 다 들어오셔가지고 결국은 실력으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예, 선대위를 구성을 하면 누가 더 정확한 보고를 하고 정확한 계획으로 후보자의 마음을 사느냐 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구성할 때 원톱 간다 안 간다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권성동 사무총장하고 만났는데 자, 좀 냉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된다. 자, 이런 취지의 말씀하시면서 어떤 얘기도 하셨냐면 김병준, 김한길 두 인물을 향해서 아무나 다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도 하셔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선을 치르는 후보의 입장에서는 네.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하시는 소규모 선대위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한번 치러보면 어떤 사람이라도 연합하고 연대하고 넣어서 함께 가고 싶은 그래서 당선되고 싶은 욕망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김한길 대표라든지 뭐 김병준 대표가 다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후보 입장에서는 전부 다 넣고 싶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근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메머드급 선대위 차려졌다가 좀 기민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도 지금 네.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구성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가 일을 잘하느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구성은 어느 대선 후보나 메모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예.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실력을 가지고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박수영 의원님. 네. 선대위 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인물로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경선을 치른 분들과의 원팀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같이 경선을 치렀던 뭐 안상수 후보부터 해서 뭐 최재형 후보까지 다 해서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는 오늘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선거를 팽팽하게 붙었던 분들하고 1차 예선에서 컷오프된 분들하고 심정적으로 느낌이 좀 다르지 않겠느냐. 오늘 장기표 그 후보께서 그 대표로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두 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원팀으로 가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빠진 두 분들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 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그렇지 않겠나 싶고 특히 우리 홍준표 대표님 같은 경우는 백의종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선대위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백의종군만 해주시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홍준표 대표님이 뭐 반대당으로 간다든지 이런 일을 하실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네. 뭐 선대위는 못 들어오더라도 예. 백의종군 하시면 우리 선거 이기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페북에 선대위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횡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직접 홍준표 대표 찾아가는 등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락된 걸로 봅니다. 페이스북에 뭐라 쓰셨던 간에 당을 떠나지 않는다. 백의종군한다. 이순신 장군도 백의종군하지 않았습니까? 백의종군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는 정말 오히려 그 말실수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당 후보의 말실수보다도 이재명 후보의 말실수는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엊그제 뭐 사회적인 룰을 좀 먹여도 된다. 이런 말씀도 정치 집회를 못하는 장소에서도 그 말씀까지 하셨던 거는 언론에 다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뭐 재난지원금 문제라든지 국토 보유세를 걷어서 암호화폐로 나눠주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나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지율 정책,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앞서다 보니까 정제되는 발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당 염려는 네. 저희들이 충분히 하겠습니다. 자, 후보 일정에 담긴 의미들 해석하자 보면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2030 공약의 진심인 두 후보, 윤석열 후보의 야구장 방문에 이어서 이재명 후보도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글러브 끼고 코리아 점퍼 입고 혼자 가셨고 어제 이재명 후보는 아내하고 같이 이제 등장을 하셨거든요. 네. 사모님들이 예. 반드시 어떤 장소는 가야 되고 어떤 장소는 안 가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예. 다행히 저 화면 보면서 우리 김혜경 씨는 그 염려했던 것보다 상처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또 걱정을 해주셨는데 자 김건희 씨는 언제 공식 석상에 나올까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고 당이나 캠프에서는 이게 평상시 성격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등장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뭐 얘기가 나오는 건 있습니까? 아직 선대본부가 꾸려지지 않아가지고 예. 선대본부가 꾸려지면 이제 사모님들의 일정도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시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나오시게 되면 성격이 굉장히 밝고 친화력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상당히 득표력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은 오늘 윤 후보 가족 비리 특위 첫 회의를 가졌는데요. 강도 높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가족 사기단이란 말이 전혀 과하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듣고 왔습니다. 박수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 정치적인 공방이고 대선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 윤호중 대표께서 좀 과하게 나가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의혹 제기는 뭐 수년 전부터 있어 왔지만은 하나도 지금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인데 예. 그걸 뭐 가족 사기단이라고까지 이름 붙이면 만약에 저희 당에서 뭐 측근 사기단이 지금 대장동과 뭐 백현동을 다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상대방 당에서도 기분 나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혹은 있었지만 하나도 법적으로 밝혀진 게 없는 사항을 가지고 예. 저렇게 극단적인 단어까지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네. 뭐 우리 정치의 수준을 좀 떨어뜨리는 말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가 표명하고요. 뭐 어쨌든 이게 전면전으로 가고 있는데 어차피 여당 야당 전면적으로 가지만 정치적으로 지켜야 할 금도는 지켜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자, 한준호 의원이 올린 글이었는데 김혜경 대 김건희라는 글과 두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영부인도 국격을 대변한다. 글을 올렸는데 삭제되기 전에 두 아이의 엄마 대 토리 엄마. 이 표현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정의당에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좀 입장을 밝혀야 될 사안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 뭐 여성 유권자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이것 또한 금도를 넘은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있고 없고 가지고 여성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게다가 우리 윤 후보의 경우는 아이 문제로 이제 부부가 상당히 상처를 입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인 우리 한준호 의원께서 마땅히 사과를 해야 되는데 페이스북 글만 내리고 지금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와서 사과하셔야 될 정도의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두 분 의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